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서 우리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언제 끝나요? 그래요.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왜? 이 얘기가 사랑당이 구조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18회 따는, 그러니까 17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문제나 4문제가 출제가 된 반면 18회 따는 여기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돼도 이 내용이 상당히 깊이 나옵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관련된 얘기는 주로 좀 꼼꼼히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97페이지 좀 갈게요. 자,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혼화재라고 나와요. 혼화재.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를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혼, 화, 재, 아이가 쓰는 게 있고 혼, 화, 재, 어이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껏 차이인데 내용은 엄청나게 차이 나면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뭔 뜻이지? 이거 자꾸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은 이를 쓰는 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무슨 재료할 때 쓰는 거죠. 이 재료가 된다는 얘기는 메인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를 쓰는 건요, 어이를 쓰는 것은 얘는요 보조예요. 보조. 메인이 아니라 보조용이에요. 그러면 이 호나 재, 아이를 쓰면 얘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다량 사용하는 겁니다. 다량 사용.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멘트라든지 모래라든지 뭐 자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쓴다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혼화재는 여러분 소량 사용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다량을 쓰면 이 다량을 쓸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 조금 덜 들어가고 조금 많이 들어가도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호나 재를 쓸 때는 계량 단위가 뭐냐면 부피로 따집니다. 부피로. 가장 대표적인 옛날부터 우리가 썼던 부피 계량 단위가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네모져 가지고 흔히 보셨죠? 돼, 말. 여러분 돼 어떻게 재요? 이거 깎아야 돼, 올려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올리고 기분 나쁘면 깎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피라는 얘기는 그만큼 양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많이 쓰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를 써서 얘는 혼화재는 계량할 때 반드시 용적비로 배합을 계량을 합니다. 용적비. 이게 부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혼화재 어이는요 소량 써. 이 소량 쓰는데 이 조금 더 씀에 따라서 그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료예요. 알료가 뭐냐면 페인트 색깔 내는 원료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쓰는 A이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A이제도 쓸 때 어이를 써요. 얘는 분명히 정확히 써야 된다고요. 정확히 쓰다 보니까 얘는 뭘로 하냐면 저울로 재.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중량비라고 얘기하죠. 이는 무게로 따질 겁니다. 아셨죠? 무게로 따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충 무게는 없잖아요. 저울에 재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는 대충 써도 된다는 뜻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러분 97페이지 보면 종류에서 여러분 A이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A제를 우리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얘는 감수제, 유동화재. 자,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쓴다. 여러분 감수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을 적게 쓴다는 얘기예요. 적게 사용하는 재료. 유동화재, 잘 움직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연행제.
공기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안에 끌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공기연행제예요. 자, 그러면 A2제를 개념을 빨리 삼을 때는 여러분 공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화학약품인데 공기방울을 만드는 화학약품이에요. 공기방울. 약품입니다. 자, 그래서 얘 사용하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얘는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해요. 여러분, 저항성을 크게 했다는 얘기는 동결융에 얼었다 녹았다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됐다는 얘기는 얼었다 녹았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 안 하면요 뭐가 좋아지냐면 균열이 안 생겨요. 자, 크게 해서 자,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균열이 안 가면 콘크리트 오래 쓰잖아요. 여러분, 건물 부수는 이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콘크리트에 균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으로 여러분 물도 들어가니까 철근이 녹이 있으니까 오래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결론은 이 에이젤이 쓰면 그만큼 균열이 적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목적은 사실 좀 부수적인 목적인데 얘는요 이걸 쓰면 길어져요. 길어지면 제가 거푸집에다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커빌리티. 이것을 자 시공연도라고도 얘기해요. 시공연도가 증가된다, 뭐 향상된다,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A제 여러분 1번의 사용 목적 있죠. 동결융에 대한 정성 크게 하고 콘크리트 내구성 크게 한다. 자, 시공연도를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공기연행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공기연행제, 뭐 분산제, 표면활성제로 콘크리트 비빌 때 물의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물 시멘트비를 낮추고, 자, 물 시멘트비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을 적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길어지니까 물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자, 다음에 자, 시공연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단위 수량이 적어져 내구성, 수밀성이 향상된다. 자, 예를 쓰면요 내구성이 커져요. 여러분, 내구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밀성도 커져요. 결론 뭐와 연관되냐면 얘는 물을 적게 써서 그래요. 물 적게 사용해서. 이 에이지를 쓰면 여러분 감수제, 물을 적게 쓰는 재료라고 그랬죠. 자, 그럼 물을 적게 쓰면 뭐가 좋아지냐면 봐요. 자, 콘크리트는 자갈도 있고, 자, 모래도 있고, 시멘트도 있어요. 그 모든 나머지를 메꿔주는 게 뭐가 있어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근데 이 물이란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여기 안에를 침투시켜서 전체 한 덩어리로 만들어준 어떤 화학 반응 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돼요. 그런데 얘는요, 자, 요 안으로도 여러분 침투가 되지만 대부분 증발되가 나면 빠져버려요. 문제는 이게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아직도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요 누가 와서 메꿔주지 못하면서 굳어요. 그러면 물을 많이 쓸수록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공국이 많아져요. 공국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가운데 어때요? 우리 사람 뼈처럼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문제점이 뭘까요? 어떤 충격에 뼈가 빨리 부러지는 거죠. 부러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도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따라서 물을 많이 쓰면 뽕뽕뽕 많이 뚫려 있으니까 강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균열도 빨리 가는 거죠. 그럼 오래 써요, 못 써요? 못 쓴다고. 근데 얘는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내구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수밀성이 크다는 얘기는 꽉꽉 들어찼다는 얘기예요. 공국이 없으니까 여러분 결론 튼튼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자, 다음에 제르볼리 블리딩 현상이 감소한다. 이건 지금 얘기를 못해요, 제가. 아셨죠? 이건 나중에 차츰차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에이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자, 다음에 여러분 우리 98페이지 5번의 콘크리트 배합 강도와 배합입니다. 강도와 배합. 여러분, 배합이라는 얘기는 지금 재료를 일정한 비율로 섞는다는 게 배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합의 종류 보면 설계 기준 강도 있죠. 구조 계산에서 기준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즉 도면에 어떤 도면에 쓰여 있는 강도가 여러분 설계 기준 강도입니다. 심화학습 보세요. 두 번째, 배합 강도. 배합이라는 얘기는 일단 여러 가지 재료를 일정한 비율로 섞는 걸 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강도가 배합 강도가 돼요. 다음에 계획. 자,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기초는 얼마의 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층은 얼마의 강도, 3층은 얼마, 그 다음에 꼭대기층 얼마의 강도가 필요해야 이 건물이 자 그때 어떤 힘에 대해서 버티고 있겠구나 하는 게 이런 계획 배합입니다. 자, 현장 배합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배합해요. 아셨죠? 이거. 자, 그래서 큰 말 뜻은 뭐 그 정도니까 굳이 이것을 막 달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게 뭐냐고는 안 나오는 거니까요.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바로 보면 두 번째,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에서 사주 압축 강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해서 FC라고 많이 약자를 쓰는데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를 기준으로 며칠을 잡냐면 28일, 즉 4주를 잡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최소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냐면 15메가파스칼. 자, 이 여러분 메가파스칼하고 똑같은 단위가 뉴턴 퍼 미리제곱미터하고 여러분 똑같은 단위가 돼요. 그래서 최소는 15메가파스칼 또는 15뉴턴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99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배합 설계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합을 할 때 어떤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배합 설계 순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설명 좀 볼게요. 여러분 1번 설계 기준 강도. 그럼 설계 당시에 기초는 강도가 얼마야 되고 1층에서 4층까지는 강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5에서 뭐 10층까지는 강도가 얼마야 되는지,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이걸 결정을 봐야 돼요. 아셨죠? 결정을 봐줘야 나머지 재료를 섞어서 그 강도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배합 강도. 자, 섞었을 때 얼마의 강도가 날지. 그래서 시멘트는 얼마, 그 다음에 자갈은 얼마, 그 다음에 모래는 얼마치를 넣어야 이 강도가 나온지 그 배합 강도를 결정합니다. 자, 세 번째, 시멘트 강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시멘트 강도예요. 기본 강도를 나타내는 게 시멘트 강도라고 했죠. 그래서 시멘트 강도가 재료 중에 가장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물과 시멘트를 넣는 비율이 있어요. 여기서 물과 시멘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을 넣는 비율이 여러분 물 시멘트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슬럼프 값. 슬럼프 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물이에요. 결론은 이 슬럼프 값은 얼마나 콘크리트 질기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하는 게 바로 슬럼프 값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슬럼프 값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1, 2, 3, 4 이 정도까지 아니면 5번까지 정도만 아셔도 거의 다 찍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많이 바꿀 거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물시멘트비입니다. 자, 이 물시멘트비를 알면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 거의 다 안다고 보셔도 돼요. 자신 있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요, 콘크리트, 야 물이 많은데 왜 균열이 많이 가지? 시공년도로 왜 좋아지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슬럼프값은 자 커진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물 시멘트 비가 나와요. 결론, 자 물과 시멘트를 사용되는 비율이 여러분 물 시멘트 비예요. 아셨죠? 그러면 콘크리트 비빌 때 물을 넣는 양이 있고 콘크리트를 넣는 양이 있어요. 이걸 물 시멘트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물 시멘트 비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보면 물 결합제비라고 나와 있죠. 물 시멘트 비와 물 결합제비예요. 문제는 이 물 결합이 여러분 여기에서 결합이 되는 게 바로 시멘트가 결합제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다른 어떤 성분이 조금씩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까지 같이 합치는 게 여러분 물 결합제예요. 그럼 물 결합제는 시멘트와 그 외에 조그마한 성분들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것까지 합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 물 시멘트비와 물 결합제비 어떤 용어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냥 흔히 많이 쓰는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 같은 내용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물 시멘트비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 시멘트비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조금 있다 보면 물 시멘트비가 크다, 물 시멘트비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빨리 해석할 때 절대 시멘트까지 같이 보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찍어야 돼요. 뭐요? 절대 시멘트 보지 말고 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물 시멘트가 크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를 비빌 때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는 거고 물을 적게 넣어서 비볐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해석 아셨죠? 그럼 물 시멘트가 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배합은 섞었다는 얘기죠. 그럼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질어지나요? 그래서 묽은 배합 또는 진 배합 상관없어요. 표현 나름이니까. 자, 그러면 물을 적게 넣으면요 된가요? 된 배합. 표현 나름입니다. 자, 중요한 걸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도 갑니다. 강도. 여러분 물을 많이 넣어서 하면 여러분 강도가 적어져요. 왜? 물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나중에 제가 다시 또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자갈 있고 모래도 있고 시멘트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구멍을 다 메꿔준 게 여러분 뭐예요? 물이라고요. 결론 이 물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을 많이 부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얘가 굳으면서 그만큼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극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요 빈 공극이 많이 생겼어. 뼈에 뭐하고 똑같아요? 골다공증하고 똑같다고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부러지거나 조금만 해도 균열이 가거나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 시멘트가 크면 강도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물이 적게 쓸수록 치밀해. 공극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강도는 커집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균열 볼까요? 균열. 결론은 물을 많이 쓰면 여러분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열은 잘 가겠지. 여러분 균열이 먼저 감으로 인해서 강도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표현상 다른 거지 내용은 어때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되도록 물은 적게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 균열이 적어지는 거지. 잘 보세요. 좋은 콘크리트는 딱 두 가지로 가지고 얘기를 해요. 좋은 콘크리트, 양질의 콘크리트는 자, 양질의 콘크리트는요 강도 크고 균열이 적은 게 좋아요. 그럼 물을 많이 넣어서 비벼요? 물을 적게 넣어서 비벼야 돼요? 적게 넣어서. 적게 넣는다니까 그냥 뻑뻑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적의 상태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적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 너무 많이 넣어서 막 개떡대게 해서 콘크리트 비비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시공연도입니다. 자, 영어로 해요. 워커빌리티. 한글로 써드릴게요. 자, 이 워커빌리티인데 이 시공연도는 말 그대로 이걸 비볐어요. 자, 비빈 상태에서 거푸집에 넣을 때의 그 일을 하는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공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 물을 많이 넣어서 비비면 여러분 묽어지나요? 그러면 거푸집에 잘 들어가겠네. 그렇잖아요. 지른 게 알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연도는 좋다고 얘기해요. 자, 물을 적게 넣으면 된가요? 되면 거푸집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지른 것보다 된 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공연도가 워커빌리티가 나쁘다, 불량하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 레모콘에 물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요. 물 많이 타면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면 얘가 좋아져. 얘가 좋아지면요 집에 빨리 가. 여러분 콘크리트 한번 타설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집에 언제 갈까 그게 걱정이었어 맨날. 그러니까 맨날 밑에다 레모콘 기사한테요. 기사한테 가서 물 타라고 그래요. 신호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저 밑에 여러분 지금 5층 곡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레미콘 기사 때 아이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액션 이렇게만 하자면 알아서 물을 콱 집어넣어서 레미콘에 섞어줘요. 그러면 물이 타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른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많아지니까 강도 작아지고 줄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무너졌냐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강도를 더 크게 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지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랬어요. 자, 시험연도가 좋아지면 즉 무슨 뜻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 연결이 자꾸 돼져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연도가 커지면 균열 커지고 강도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럼 더 갈게요. 슬럼프 값입니다. 영문의 이 슬럼프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무슨 표현을 갖고 있냐면 내려앉다, 주저앉다, 가라앉다 이런 표현을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슬럼프에 빠졌다, 뭐 골프하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졌다는 얘기는 잘 못 넣는 거죠. 잘 타격도 잘 못하고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슬럼프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실래요? 이런 슬럼프 측정하는 이런 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얘는요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평평한 판에 합판 같은 데 올려놓고 레미콘이면 이 레미콘을 잘 비벼서 통에 받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최적의 부피의 높이가 아니라 최적의 3분의 1씩을 부어놓고 여기서 쇠 막대기로 25회 다짐을 해요. 25분 이렇게 쑤셔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최적의 3분을 집어넣고 여기까지 대충 여기까지예요. 25회 다져요. 또 나머지 여기까지 집어넣고 여기까지 25회를 다져. 그 다음에 쑥 들어 올립니다. 근데 25회 정도 다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왜 25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제요 이렇게 퍼져. 또 25회씩 다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이 나와요. 자박하게. 문제는 얘가 이런 경험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요걸 들어 올리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요걸 측정을 해요. 슬럼프 값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슬럼프 값이란 말 뜻은요 주저앉은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대 여기서 요 높이를 재면 안 돼. 왜? 얘는 남아있는 높이지 주저앉은 높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주저앉았어요? 여기서부터 주저앉았다니까. 그래서 원래 측정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자꾸 잃어보니까 우리는요 거꾸로 이를 엎어. 콘을 이렇게 엎어서 여기 다져졌던 쇠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넓어야 이 쇠 막대기가 잘 걸쳐져서 거꾸로 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자로 잽니다. 어떻게 재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는 거야. 또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 이게 여러분 뭐예요? 슬럼프 값이죠. 이게 슬럼프 값이라고요. 그래 주저앉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것은 밑으로 내려간 것보다 값이 적게 나오는 거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위로 올라온 것보다 값이 더 커지겠죠. 즉 길어지는 건 값이 커져요. 위에서 밑으로 재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물 시멘트가 크면 어때요?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깔려. 자, 이게 물이 적어지면 되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값이 작아지는 거죠. 이거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설산한 거하고 변비하고 생각하세요. 똑같아. 봐요. 물 시멘트 크니까 설산났죠. 밑으로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여기서부터 밑으로 지니까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슬럼프 값은 크다. 자, 물 시멘트가 작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변비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값이 작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 시멘트가 크면 강도 커요, 작아요? 자, 아니야. 슬럼프 값이 크면요 강도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르벌리 블리딩 현상입니다. 여러분 블리딩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 솟음 현상이라고. 물 솟음 현상이에요.
지금부터 재료 분리부터 물 소수 현상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는 잘 비벼서 잘 비빈 상태에서 제가 이걸 잘 다졌어요.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제가 거푸집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했더니 여러분 자갈만 이렇게 밑으로 깔린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상태가 좋아.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료가 분리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갈만 밑으로 깔리는 경우 있어요. 위에는 말끔하게 모르타르만 있어요. 이건 절대 안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재료 분리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자갈이 밑으로 깔리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밑으로 깔려요. 자, 그러면 얘가 지나간 통로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이 통로를 메꿔주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요 위로 삐죽삐죽 솟는다. 실제요. 콘크리트 다 살아보면 그 물이 바늘구멍 같은 데서 물이 삐죽삐죽 올라와요. 그 과정이 지금 뭐예요? 재료가 분리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재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물이 이렇게 위로 솟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블리딩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재료가 분리되고 자갈이 밑으로 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올 때 이 물이 맑은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뜬물처럼 올라와요. 하얀색으로 뜬물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 뜬물이 물이 다 증발되면 하얀 얼룩이 생겨요. 자, 백색의 얼룩이 생겨요. 백색 얼룩. 이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레이턴스. 그러면 레이턴스 좋냐 나쁘냐? 얘도 나쁜 거야. 왜 레이턴스가 나쁘냐고요? 이 레이턴스는 나중에 여기에다 제가 콘크리트를 또 부으면 얘가 접착을 방해해요. 근데 얘는 딱딱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요 큰 손으로 문대가지고 훅 보면 가루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조그만 물을 세척으로 해도 여러분 얘는 씻을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얘가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질어서. 여러분 되면 잘 안 깔릴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얘가 질으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시멘트가 크다는 얘기는 질어야 돼요. 질어져요. 그래서 재료 블리딩 현상이 퍼지는 거죠. 얘가 작아져요. 제가 왜 이렇게 죽으라고 설명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절대 외우시면 안 돼. 이거 못 외워요. 나중에 이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자, 이 답을 끌어내야 돼요. 이거 외우면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외워봐야 여러분 한두 개 이외에는 여러분 절대 생각 안 나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클리프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크리프라고 표현하는데 이 크리프 현상을 제가 이걸 바꿔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처짐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처짐 현상 어떤 개념이냐면 이 크리프 현상은 주로 수직 부지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요 수평 부지에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눌러줘요. 자, 1톤을 누르면 1톤만큼의 처짐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다 1톤을 더 얹어서 2톤을 하면 2톤만큼의 처짐이 생깁니다. 자, 문제는 더 이상 올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하중을 증가가 없이, 그러니까 이 하중 그대로 놓고 더 증가를 안 시킨 상태에서 놔두면 얘가 더 안 쳐져야 되는데 이 바보가 계속적으로 쳐져버리는 현상. 그러면 쳐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물이. 그래서 이 처짐 현상을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쳐질까요? 가장 잘 들어보세요. 크리프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균열이에요. 강도는 비례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비례관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도와는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균열이에요. 보실래요? 똑같은 조건이어도 여기에 균열이 가버려 있으면 제가 누르면요 상대적으로 더 처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벌어졌으니까. 자, 또 하나 여기서는 여러분 강도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완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 보실래요? 봐요. 물시멘트가 크면 여러분 강도 작고 균열 많이 가는 거죠. 균열이 많이 가니까 잘 쳐져요. 상대적으로 작으면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측압입니다. 이 측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 제가 똥배 현상이라고 합니다. 똥배 현상.
크리프 현상이 주로 수평부지에서 일어난다면 수평부지, 자 지갑은요 이렇게 수직부지에서 발생이 많이 돼요. 자 대표적으로 기둥 또는 벽체에서 많이 생깁니다. 현재 가면 이게 부지기술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지갑에 관련된 얘기는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거푸집 있어요. 기둥 거푸집. 제가 콘크리트를 이만큼 부어요. 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도 거푸집이 막아줘요. 그런데 다 넣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눌러주는 압력 때문에 일정한 높이에서 얘가 이렇게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이대로 굳는다 이거.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지갑. 자 문제는요. 너 왜 지갑이 많이 생겼어? 적게 먹을 때는 안 생기는데 많이 먹을 때 생기는 거죠. 야 우리 똥배, 사람 똥배도 마찬가지죠. 많이 먹가 나오지 많이 안 먹는 사람이 똥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봐요.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똥배 나온다며. 즉 물 시멘트 크니까 지르니까 잘 생기는 거야. 여러분 콘크리트는, 굳은 콘크리트는 절대 지갑이 안 생겨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만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똥배 만져보면 어때요? 물렁물렁 거리는 거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지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갑은 크다, 상대적으로 작다. 봐요.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요. 대부분 작은 게, 여기 봐요. 지갑 작은 게 좋죠. 크리프 현상 작은 게 좋아. 이거 작은 게 좋죠. 슬럼프 값은 여러분 크다 작다보다 요 작은 게 상대적으로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시공연도가 나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론은 시공연도 빼고 되도록이면 물시멘트가 작은 게 여러분 유리합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거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내용, 이 표를 여러분 이해 못하고 있으면 다 말짱꽝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여기서 못 끝나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잘 정리를 잘 해두시고 저는 어디 가냐면 온도와 습도까지 가요. 자, 온도와 습도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자,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라고 얘기하죠. 습도가 높다, 습도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먼저 강도 갑니다. 강도.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굳어요. 그래서 강도가 커져요. 자, 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물이, 자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비가 오면 여러분 어때요?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강도는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커질 때, 낮을 때 강도는 커집니다. 다음에 균열. 자, 온도가 높아지면요 여름철에 여러분 우리 가물었다는 얘기는 대부분 어때요? 비도 안 오고 온도가 높아질 때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 많이 가요. 그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균열이 안 가죠. 습도가 낮을 때 크죠. 다음에 시공연도, 워커빌리티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증발이 빨라지면서 됨비빔이 되겠죠. 그래서 시공연도 나빠져요. 저처럼 해석하세요. 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좋아집니다. 자, 온도, 습도가 높아지면 물이 한 방울이라도 더 섞일 수 있죠. 그래서 질어지니까 시공연도는 좋아지겠죠. 자, 습도가 낮으면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습도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된 거죠. 그래서 자, 나빠지죠. 자, 다음에 뭐 볼까요, 여러분? 크리프 현상. 자, 크리프 현상 온도가 높아지면요 단단히 잘 굳는데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안 쳐지겠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크리프 현상은 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균열. 그래서 균열이 많이 가면 잘 쳐지는 거죠. 그래서 균열과 항상 크리프 현상은 어때요? 비례관계라고요. 같다고요. 봐요. 온도하고 이런 얘기 나올 때 반드시 크리프 현상은 균열 먼저 갔다 와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균열 많이 갔네. 그러니까 잘 쳐지겠네. 커져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자, 습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균열이 적게 가는 거죠. 잘 안 쳐진다고요. 커지고. 여러분 지갑 볼까요? 지갑. 지갑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뭐였어요? 똥배 현상. 자, 온도가 높으면 똥배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요. 빨리 굳으면 이게 강도가 적건, 그 다음에 균열이 많이 가는 이게 조건이 아니죠. 굳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복권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똥배 좋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굳으니까 이게
굳으면 여러분 콘크리트가 지갑이 안 생겨요.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지갑은 작아져요. 자, 온도가 낮을 때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습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물이 첨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갑은 커집니다. 자, 습도가 낮을 때 지갑은 작아지고. 자, 여기서 하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 더 갑니다. 어디까지요? 즉 여러분 지금 물 시멘트 비 나오면 물 시멘트 비와 함께 온도, 습도 또 하나 배합 중에 여러분 부배합이 있고 빈배합이 있어요. 자, 이 부배합과 빈배합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냐면 자, 시멘트 사용량이에요. 그러면 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다는 얘기고 빈이라는 얘기는 적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1대 예를 들어 2대 4의 배합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배합은 여기서 2, 3이 아니라 1.1, 1.2 이렇게 조금 많아지는 거고 빈배합은 0.9, 0.8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많이가 아니야. 그러면 부배합이 되면 조건이 세 가지. 자, 빈배합도 똑같은 조건이 세 가지가 돼요. 자, 첫 번째 강도. 여러분 시멘트는 기본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게 더 들어가니까 강도가 커져요. 자, 그런데 균열은요 오히려 커져요. 왜? 얘도 커져야 되는데 얘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래가 하는 역할이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상대적으로 1.2 들어가면 얘도 2.2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균열은 많이 갑니다. 자, 그런데 시공연도는 좋아져요.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빈배합이 되면 강도가 작아져요. 왜요? 이게 적게 넣어졌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균열은요 상대적으로 얘가 적어지면 얘도 적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균열은 적어집니다. 자, 시공연도 적어져요. 자, 제가 웬만하면 제가 외우라고 안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기 쉬워요. 부배합은 다 많아지는 거죠. 빈배합은 다 적어져.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하나씩 나중에 해석할 겁니다. 아셨죠?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 교재 없습니다. 온도와 습도 관련된 얘기, 다음에 부배합, 빈배합은 없지만 이 내용이 있어야 나중에 해석이 가능하니까 꼭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